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곧게 자란 나무는 베어지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늦대고 제일 부족한 아이가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구부러진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비극으로 마무리되죠. 성석재의 신작 투명인간의 표지가 에곤실레의 드로잉이라는 것도 묘한 은유를 가집니다. 등을 보이고 돌아선 자세, 깡마른 체격에서 고단함을 느낍니다.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권태도 보입니다. 등 근육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도구일 뿐 자신의 꿈까지 짐지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50대에게는 자서전처럼 읽힐 겁니다. 젊은이에게는 꼰대처럼 보이는 어른들의 서글픈 뒷모습을 이해할 기회가 될 겁니다. 어제에 이어 성석재의 투명인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연이어서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명인간 나머지 이야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됩니까? 성석재 씨가, 저자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나는 문학을 통해서 전형을 보여주기보다는 패턴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래서 뭐 나는 좌파예요, 나는 우파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언제나 옳은 건 아니지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었다. 이런 어차피 얘기를 답은 했습니다.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김만수라는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예. 이제 마포대교에서 투신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투명 인간이 되는데 그때까지의 일대기를 이제 그렸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김만수가 화자가 아니라 그 김만수를 둘러싼 가족, 뭐 친구, 동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화자로 차례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에피소드들을 구성하고 진술하는데 그게 모여서 김만수라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핏 보면 또 좀 복잡하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절묘한 구성인 게요. 네. 짧으면 뭐 한 페이지 안에서 그 사람 에피소드가 끝나거든요. 그 다음 화자로 넘어가는데 화자가 일관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엄마가 만수를 낳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 이제 마포대교에서 자살하려는 투명인간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처음 출생부터 나오는데 머리가 커서 뭐 고생했고 뭐 이런 다음에 또 그 다음 뭐 다른 가족이 이어받아서 한다든지 할머니가 아유 저 며느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를 욕한다는 둥 이러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똑같은 패턴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단 한 번 출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냥 같이 근무하는 동료라든지 예. 이름도 없는 예. 뭐 김만수 씨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구성이 자기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천이무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련하겠습니까? 네, 성석재. 그 날렵한 필체는 정말 한번 예. 읽어보시면 감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다 모여서 수십 년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얘기를 시간적 공백을 메꿔가면서 독자한테 상상력을 불어넣으면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설의 힘, 이야기의 힘. 성석재가 끌고 가는 힘이겠죠, 그게. 네, 정말 이야기꾼이죠. 그러면서도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고, 네. 그러면서도 이거야 하고 명제를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독자한테 은근슬쩍 밀어넣는 거죠. 패턴이야, 이거는. 읽다 보면 뭔가 의문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너 주변에 이런 사람 없니? 당연히 많잖아요. 투명이가 네. 뭐 저도 있죠. 투명이 돼본 적도 네. 있고 주변에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투명으로 만들었었구나 하고 느끼기도 하고 내가 자책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독자한테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작가는 이제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원래 6남매의 이제 가족인데요. 부잣집 3대 독자였습니다. 이 만수 씨가. 그런데 이제 뭐 그 일제강점기 때 그 할아버지가 사상 문제로 고초를 이제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때도 유학을 집이 부자여서 유학을 서울로 갔었는데 여러 가지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하다가 사상 문제로 고초를 당하면서 완전 집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돈 쥐어주고 풀어주고 뭐 감옥에서 빼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할아버지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상농사꾼이 됩니다. 글도 안 배우고. 그러면서 6남매를 낳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병약한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둘째 그 말씀드렸던 이제 딸, 셋째 딸, 그 다음에 이제 만수인데, 예. 만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만 크고 외계인처럼 몸은 가늘가늘하고 제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나, 그냥 적자 생존이나 저런 애들은 도태될 거야. 내지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거든요. 학교에서건 어디서 가족 간에서건. 근데 그 만수에게 할아버지가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만수야, 나는 점장이들을 믿지 않고 관상을 보지도 못한다만 그래도 내 얼굴이 유난히 크고 훤해서 멀리서도 잘 보이긴 한다는 건 알겠다. 그러니 너는 웃어라. 소문 만복내라. 웃는 집에 만복이 들어오고 일소일소 일로일로라. 한 번 웃을 때마다 하루 젊어지고 한 번 화낼 때마다 하루씩 늙어지나니 내가 웃음만 잃지 않으면 평생 없는 복도 받아가며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예. 그래서 머리가 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고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만수는 또 할아버지 말을 또 열심히 들어서 평생을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투신 자살을 한 것처럼 나오는데 정확히 뒤에가 흐릿하게 결말을 안 내겠죠. 예, 흐릿하게 나서 투신 자살한 건지 자동차에 치인 건지 어쨌든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죽었는데 왜 일을 하지 이런 의문감이 느껴지지만 이렇게 흐릿하게 끝이 나긴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웃으면서 끝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는 좋고 나는 최선을 다할 거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로 끝내요. 가족들이 좀 더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랬으면 굉장히 따뜻한 휴먼 드라마가 되는데 네.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어느 가족이나 근데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관성처럼 희생해온 가족이 한 명은 꼭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우고 그 사람이 다 해결해야 되고 근데 그 가족에 대해서 그 희생을 공치사를 떠나서요. 이렇게 잘 대우를 안 해주는 게 아닌가. 특히 만수 씨는 더 심했지만요. 그렇죠. 예. 똘똘하고 잘난 장남이었으면 외래 장남이 또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조금 더 우리 소설 속의 얘기지만 가족들 간에도 그런 비슷한 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 인간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희생양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조금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좀 알아주면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그래서 가족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힘들게 누구는 공부하고 누구는 돈 벌고 하면서 살았을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그나마 행복했는데 나중에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거든요. 그게 그랬을 문제예요. 때는 너무너무 옛날에는 오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 이랬는데 이제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뭐 이런 이런 뭐 질책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연을 끊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변하거든요.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돼갖고 아니면 아들 뭐 동생이 돼갖고. 근데 이게 뭐 낯선 풍경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결국은 각자의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원래 가족이었던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성석재 작가가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자기가 50대 중반인데 자기 또래 세대에 대한 궁금증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50대가 여당 지지율이 더 높은데 다른 세대보다도. 근데 그들만큼 개발도 이제 압축 성장, 군사문화에 시달린 사람도 없을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수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그러면서 수능자면 점점 더 소외되고 뭐 상대적으로 더 빈곤해지고 불이익에 시달리고 그걸 또 자식들한테 되물려주고. 근데 왜 그럴까? 이제 그래서 한번 써보자. 쓰면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의 논리를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이제 심리가 있었는데 쓰다 보니 자기도 50대고 이 김만수 씨도 동갑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감정적인 동조가 일어났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너무 착해 빠지고 누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다. 일부러 막 그 여당 지지하고 내진 자기를 압박했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지지하려고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해 빠지고 수능적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심정적으로는 동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고 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네. 그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논리들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깨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까지 있어요. 네. 그냥 그러려니 그야말로 모든 그 공산주의 제가 이승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보도연맹 때 이러이러한 학살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야 그러니까 너더러 빨갱이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돌아서 버리는 거죠. 네. 조금만 알아보고 책을 보고 확인을 해보면 달라지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예, 멀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다기보다 이제 성석재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 자기 주변에 굶주리고 뭐 찢어지고 깨지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면서 메꿔가면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자기를 핍박한 그런 구조를 보질 못하고 자기 안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메꾸는 거죠. 평생 희생하면서.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결국 투명인간이 됐지만 욕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건 이제 스스로 독자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혼자 그러고 있으면 뭐 욕먹을 일이 없는데 그걸 남한테 강요하거나 강조하면 그건 욕을 좀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경우엔. 혼자 네. 그런 건 뭐 저도 말하고 싶은 생각이 네. 없는데 그걸 남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 그때가 살기 좋았다? 아니거든요. 잠깐 또 약간 옆으로서 했는데 우리가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얘기를 자꾸 네. 하고 경제개발 5개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게 박정희 덕분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엉망진창을 만들었고 창당 자금을 만들려고 주가 조작도 했고 네.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서 전국의 중소기업이 다 망했어요. 네. 그걸 수습하는데 대한민국은 10년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미국에서부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였어요. 네. 도저히 아니겠거든.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계속 원조를 중단하면서까지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하라 그래요. 네. 결국은 박정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9개월 동안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원조를. 네. 밀가루를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박정희는 계획을 바꾸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을 해서 발표하고 미국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제 해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다룬 것도 그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라는 책에서도 네. 중화학고 육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건 한참 뒤의 얘기예요. 네. 미국에서 이미 다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그러니까 박정희식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했으면 우린 지금 밥도 못 먹고 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박정희 덕이 아니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누구 덕에 이만큼 사는데 저는 김재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김재규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김재규가 아니었다면 내일 저는 변사체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네. 옛날 같으면. 네. 어디가 서너 군데 부러지거나
그러니까 김재규 덕분에 이만큼 사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전한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밤길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그 50대 자기 동년배들에 대한 어떤 의문, 과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서 쓰다 보니 결국은 심리적인 동조를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그 시각을 거두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김만수 씨가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웃는 나절, 그 큰 얼굴을 항상 웃기 때문에, 뭐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뭐 공고를 나와서 2년제 그 관련된 일을 이제 학교를 배우고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으로 취직을 하거든요. 거기서 생산직들과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왜냐면 성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희생과 봉사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노조에 집어넣는 어용 노조에. 왜냐하면 생산직하고 너무 친하고 공장을 돌리는 90%의 사람들과 그 사람만큼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 김만수라는 사람은 회사의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거의. 어용 노조니까 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자신은 몰라요. 이렇게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고, 뭐 좋은 거 아니냐. 꼭 노조를 만들어야 되나. 이제 자기 동료, 친한 동료가 진짜 노조를 만들려고 설립하려고 다니는데, 뭐 따로 저녁에 불러서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산직으로 해서 막 팀장까지 된 사람인데,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노조를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이런 노조가 필요하고 만들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렇게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친구가 김만수란 너무나 착한 사람이 그거 왜 하냐고 이러면서 했을 때 이제 멸시를 하게 되죠. 너는 뭐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회사에서 이 사람의 뒤를 캐서 뭐 어떤 뭐 식당 아줌마랑 뭐 이러는 거를 캐서 회사를 떠나게 합니다. 왜 운동권 같은 경우나 노조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런 수치심이나 이런 거, 성적인 어떤 이런 거를 또 밝히면 굉장히 그 사회, 그 노조 사회나 노동 사회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회사의 개처럼 어용 노조를 했던 김만수 씨가 어쩌다 보니까 또 공장이 망하고 뭐 어쩌고 뭐 채무가 들어오고 하면서 사장은 도망가요. 근데 이 회사를 또 지켜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개니까. 그래서 7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회사를 공장 문을 닫고 그 뭐 채무자들이 오는 거를, 채권자들이 오는 거를 다 막고 지킵니다. 몇 개월을. 그게 어떤 선택인지도 모르면서. 무지도 죄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 넘어가는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7명한테 몇 억에 대해서. 그동안 공장을 니네 때문에 못했고, 가동을 못했고, 여러 가지 기계가 녹슬었으니까 4억 얼마를 배상해라. 근데 자기가 이제 관리자의 총책임자처럼 됐었고, 노조의 책임자였으니까, 어용 노조에. 나머지 따르던 6명들은 그냥 책임을 또 면피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온갖 일을 무슨 아르바이트 별걸 다 해서 배달일 다 하면서 그 돈을 다 갚습니다. 4억 얼마를 배상합니다. 네. 그리고 몇 달 뒤에 보니까 공장에 다 해임되고 뭐 도망갔던 노동자들은 다 생산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빼고.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만 된 거죠. 어용 노조였으니까 왜 적이 돼? 네, 공장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 산 것일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막 열심히 일해갖고 하루에 평생을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고 정말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을 했는데 또 뭐 가족에 또 병이 생기고 온갖 이제 일을 겪으면서 끝내는, 그렇게 돈이 그래도 꽤 많이 모았던 김만수 씨가 평생 일했으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가슴에 품고 이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인간에 의한 평가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지도 죄다. 네. 이렇게 인간계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되겠지만, 신이 있다면 신은 그런 사람을 걷어가겠죠. 네. 자신의 나라로 걷어가겠죠.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럴까요? 네. 역사가 이제 뭐 그 하나의 회사의 흥망성쇠도 있겠지만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게 역사를 뒤바꾸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한 개인의 가족 얘기긴 하지만
뭐 사회 씁쓸하기도 일면들이. 하고, 네, 예.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김만수 씨가 좀 더 애처로웠던 거는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가족, 그 6남매의 넷째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뭐 연탄가스 중독된 바보 누나도 보살피고 자기 동생이 버리고 간 아들도 자기가 키우고 했지만 제일 피해자는 나중에 또 가정을 꾸리거든요. 다른 이제 식당 아주머니랑 예, 같이 예. 결혼을 하는데 자기 가족은 똑같이 희생을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 누나도 이 자기 와이프가 돌봐야 되고 그러네요. 아들도 예. 자기 아들이 아닌데 예.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 부인은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나는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며 그리고 김만수 씨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거기다 생색도 못 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온 가족이 나중엔 다 투명인간이 돼버립니다. 김만수 씨만 제일 투명인간이 아니고요. 참 할 말은 없는데 제일 짜증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속상하고 사람 속 뒤집어지는 볼 때마다. 보통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네. 자기 가족을 더 먼저 챙기게 되어 있는데 이 김만수 씨는 자기 와이프를 제일 못 챙긴 거죠. 그래서 그런 누나가 있다고 해서 결혼 안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긴 해요. 그게. 네. 그리고 막내의 오키라는 막내는 뭐 또 명문 여대에 들어가서 그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반변치 않은 직업에 그냥 노동 현장에서 그 불법 취업해서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백수 비슷한. 예,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예, 교육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온갖 일을 다 하다가 결국 기사 식당을 차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김만수 씨가 뭐 식당 아줌마 아까 그 결혼한 그분 하면서 소문이 나서 유명해지는데 그래서 돈을 엄청 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김만수 씨랑 인연을 끊는 거죠. 그 형제들은 왜 그렇지? 아이 참. 그래서 노동 현장에 투신했던 정말 똑똑하고 현명했던 여대생이 억척스러운 돈만 밝힌 아줌마가 되는 현실 또 뭐 낯선 건 아니잖아요. 네, 낯설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참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일남 4녀인데 참 제가 항상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나나 여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못 살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부모 모시고 살면서 허덕거리는데 내 형제들이 못 살고 있으면 정말 내가 힘들었겠다. 네. 자기네끼리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장남 강박증이 있는 그러시네요. 네, 제 입장에서는 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굉장히들 잘 살아요. 저하고 비교가 안 되게 다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날 도와줘 그런 생각 자체도 없고 저렇게 잘 살으니 저렇게 뻑하면 해외여행 가고 저렇게 잘 살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뼈 있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요, 정말로요. 네. 네. 아들 그거 있어요. 강박증.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내 누나가 내 여동생이 못 살면 내가 뭐라도 어떻게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있습니다. 그런 거. 네, 장남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배려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남과 컴플렉스도 장녀들에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 있어요, 시간에도 정말. 말씀드렸지만, 예. 네. 그래서 이 성석재 씨가 그 만수라는 인물을 마냥 이제 막 좋게만 그리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만수가 스스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도 너무 순박하게 그냥 순종적이고 굴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이제 그 저자 말로는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평균 이하 인물?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사실 50%는 평균 이하잖아요. 그냥 평균 이하 인물인데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그냥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순종적이고 전형적인 그리고 악한 질서와 나쁜 관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속내를 밝히고 싶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체념한 것인지 아니면 분노를 감춘 것인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근데 그거를 안 보여줬어요, 결국. 보여줄 체념한 수가 것인지 없죠. 분노를 감춘 것인지 안 보여줬습니다. 예. 작가조차도 김만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내려도 후회가 남을 결론이거든요. 작가 입장에선. 네.
그래서 결론을 아마 못 내렸을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느 쪽으로든. 근데 분명한 건 조금 더 그러니까 각성된 개인이었다면 달랐을 건데 물론 본인이 교육받을 기회가 작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주변에 자기를 각성시켜줄 만한 친구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각성되지 않은 개인의 책임이 저는 반이라고 봅니다. 네. 스스로 그걸 좀 깨우쳐야 되는데 네. 옳은지 그른지 이게 과연 희생만 해서 될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은데 태생이 안 그러니까 네. 작가는 원천적으로 그걸 막고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독자조차도 쉽사리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IQ 100을 전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자문자답을 했더라고요. 과연 김만수가 이 소설 속에서도 예. 단 한 번이라도 왜? 라는 질문을 했다면 그러니까요. 달라졌을까? 과연? 네. 이 질문을 이제 던졌죠. 과연 거기까지만 달라졌을까? 하려는 거예요. 예. 안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읽는 사람 속 터지게. 예, 예를 들면 나만 왜 희생해야 돼? 예. 쟤도 똑같이 일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너네들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돼? 라는 이거 이상한데? 왜? 아니면 공장 주인이 이랬을 때 왜? 이랬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러면 이제 무슨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읽는 사람이 끝까지 속이 부글거리게 만들고 그러고는 열릴 결만으로 탁 던져버렸겠죠. 네. 질문을 던지는 형식 말하자면. 네. 그게 맞는 결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을 내고 어떤 평가를 해버렸다면 오히려 재미가 없었겠죠. 네. 만약에 이 책을 이제 한 40, 50대 분들이 네. 읽으신다면 네. 자기 일생도 한번 풀어놓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눈물 짜는 영화로. 신파가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자, 투명인간 성석재. 6월 30일 날 나왔다고요? 네. 따끈한 신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이들이 이 소설을 읽는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만수 씨를 바보라고 비웃는 친구도 있겠습니다. 소설이니까. 작가가 역사적 사건들에다가 등장인물을 엮은 거다. 쉽게 생각해도 그만입니다. 헌데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러고 살았습니다. 저만 해도 누나들의 양보로 대학을 마칠 수 있었죠. 교복 외투를 그대로 입고 직장에 다니면서 누나들이 등록금을 대줬거든요. 지금 제가 존재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누나는 나중에 야간대학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의 희생도 이어졌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충분합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잘 만난 덕분입니다. 부족합니까?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요. 스스로 더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다른 부모를 택했을 거라고요. 부모님이 알면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부모님 또한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효자거나 철이 덜 든 겁니다. 점철이란 말을 떠올립니다. 흐트러진 여러 점들이 서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내 주변의 인연들을 하나로 이렇게 이으면 별자리처럼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